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3가지 정도의 미술의 원리, 미술을 구성하는, 조형을 구성하는 그런 형식미의 원리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통일의 원리, 두 번째 변화의 원리, 세 번째가 균형의 원리, 네 번째가 율동의 원리, 다섯 번째가 비례의 원리, 또 여섯 번째가 강조의 원리, 이런 형식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조화의 원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미술 화면에 혹은 미술 조형이 가지고 있는 전체와 그리고 그 부분들의 어울림 혹은 그들의 융합, 또 어울리는 상태, 그림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색이나 조형 요소들, 색, 면, 선, 이런 요소들이 융합되고, 또 혹은 그 주변과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조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화는 어울리는 상태며, 또 다른 말로 하모니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조화를 하는 게 맞죠? 이 이야기는 강조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 거 맞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화부터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이 조화가 제가 한 장을 더 넘겨서 조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조화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따라 했죠. 뭐라고 따라 했습니까? 그래서 미적 가치 판단이라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제 마음 속의 말과 같이 호흡하면서 미적 가치 판단이다. 조화는 미적 가치 판단을 우리는 조화다. 어떤 둘 이상의 미술의 요소가 그것들이 상호 관계, 상호작용, 선과 선의 상호작용, 화면 S의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미적 가치다. 그 미적 가치의 판단을 우리는 조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적 가치 판단과, 여기 보시면은 고도의 표현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미적 가치 판단은 어떠한 미술의 요소들이 서로 분리가 되고 또 배척되고 떨어지게 되고 서로 이상하게 보이고, 자,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 속에서 전반적인 분위기의 통일이라는 그런 통일감의 전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로 고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조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일과 전체적인 유사하죠. 같은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통일과 전체적으로의 질서, 통일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화다. 그것이 조화의 원리다. 미술의
요소들. 자, 요소들이 여기 보면은 미술의 요소들이 두 가지 이상의 미술의 요소들이 서로 관계작용을 하면서 서로 질서를 가지는 그런 조화로운 미적 가치 판단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의 모든 상식, 미술의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이라 하는 외부에서의 모든 영향,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의 판단, 이것이 바로 미적 가치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부분과 조화, 이런 조형 요소들, 이런 것들의 어울림, 융합, 어울리는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조화, 하모니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화에는 유사적 조화와 대조적 조화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유사적 조화는 어떤 형태나 색이 비슷한 것끼리 어울리는 그런 조화다. 그것을 비슷한 것, 어떤 것이 비슷한 것, 형태나 색이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조화를 우리는 유사적 조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융화의 어떠한 심리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크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된 느낌을 주는 그런 화면의 조화를 우리는 유사적 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대조적 조화는 활기가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조화. 화면에서 활기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 재미가 있는, 느낌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조화를 우리는 대조적 조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이런 형태나 어떠한 색들이 이런 형태들이 있죠. 이런 직선을 통한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떠한 사각형의 유사한 그런 형태들이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유사적 조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각형, 큰 사각형, 또 작은 사각형도 이렇게 크고 작고 유사하게 형태를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잘 어울리는 그런 조화를 우리는 유사적 조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친근감이 생기고 또 융화가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또 대조적 조화는 이제 유사적 조화와 반대가 대조적, 흰색과 색채의 대조, 진한 색, 연한 색, 이렇게, 또 혹은 형태가 둥글고 사각형, 곡선이고 직선이고 이렇게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도, 그런 형태를 표현해도 전반적으로 통일 속에서, 질서 속에서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이 작품에는 유사적 조화와 그리고 대조적 조화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은, 하나의 그림이, 선생님은 앞뒤가 없어요. 옆이 없습니다. 옆고 앞고 뒤고 없는 그런 아주 안정된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좋은 작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작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조, 흰색, 화이트로 강조를 했죠. 어두운 부분에서 흰색의 강조를 딱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품을 볼 때 눈이 여기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변화를 줬는 거죠. 화면에 대한 변화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런 한 작품에서 강조와 뭐 대비와 여러 가지 모든 원리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점과 선과 면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요소가 들어가 있죠. 요소. 점이라고 했죠. 점. 구. 점의 크기에 따른 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선들, 면들, 어떤 입체적인 형태들, 이런 점, 선, 면, 형태, 명과 암, 밝은 것과 어두움 다 들어가 있죠. 이 그림에.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반적인 구도, 요소 중에 구도가 맞잖아요. 비례 안정이 또 되어 있죠. 안정감을 좀 느끼죠. 이런 하나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 작품에는 추상적인 작품이죠. 심상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도 여기도 강조를 했지만 여기보다 여기도 유사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색으로서의 균형 그림에서 면에서의 크기로서의 균형, 면에서의 균형, 비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작품을 만드는 글입니다. 이 작가는 나중에 또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되면은 뭐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와 이제 뭐 조화로운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떠한 비례, 균형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색채의 균형, 질감에 의한 이런 두들두들하게 보이는 이 두들두들하고 면이 넓죠. 이 면이 넓고 그러나 여기 큰 덩어리가 있죠. 이 덩어리의 무게에 대한 균형감, 비례 뭐 그러면서 전체와 부분의 어울림으로 색, 크기, 질감 등으로 융합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점, 선, 면, 이런 선이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죠. 이런 것들도 이런 노란 선이 강조가 되는 거죠. 여기도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눈을 이쪽으로 탁 찍어갖고 혹은 이쪽으로 찍어갖고 보는 사람마다의 좀 다른 느낌의 그런 그림이 되겠죠. 강조 부분도 보는 사람마다 다른 강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이 움직임 없이 변화 없이 율동 없는 그런 율동이 움직이잖아.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눈을 탁 가는 거예요. 어떤 감상자는 이 큰 화면에 눈이 가서 저 위쪽으로 해서 좀 빨간색도 조금 있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면서 이 작가의 의도는 그냥 하나만 정지 상태를 보이는 게 아니죠. 이 그림을 보면은 눈이 다시 위쪽 저기 뭔가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화면을 한 바퀴 휙 돌게 만드는 거예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균형, 점, 선, 면 이런 색채와 마티리얼, 질감 이런 걸 통해서 눈을 우리가 안 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의도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는 서로 여기 걸려가 있죠. 화면 밖에, 캔버스 밖으로 걸려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눈이 어디로? 화면 밖으로 쑥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쭉 화면 속에서의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 이 화면에서 쫙 훑어보고는 이 그림을 따라, 이 형태를 따라 밖으로, 그림 밖에 우리 실생활까지도 같이 이렇게 한 작품이 될 수도 의도를 보이는 그런 작품. 전체와 부분과 부분 이런 것들의 어울림, 하모니 이런 것이 조화다. 이런 조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작품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것도 뭐 선의 조화, 면의 조화
뭐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이 디자인 S의 조화로움. 여기는 회화로서의 평면이죠.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질감이고 두툼하게 보이죠. 여기 밑에 보면은 어떤 질감도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화. 이거는 디자인에서 어떠한 상업 디자인, 우리가 미술에 분리해서 보다시피 어떤 포장 디자인, 가방을 만들 때 저런 디자인을 딱 하면서 조화로운 그런 문양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이거는 이제 뭐 유사적 조화, 뭐 비슷비슷하죠. 둥글고 흰색 조화가 이렇게 하면서 대비도 주는 그런 패턴의 조화로운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대비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대비에 대해서 대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비는 내 가치, 우리는 지금 원리는 요소를 통한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대비는 형태나 색채라는 미적 요소, 조형 요소에서 이것을 반대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대비는 어느 이 둘 이상의 어떤 색이나 면을 대비시키고, 그래서 그 대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대비다, 대비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나 색채나 재료, 질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전혀 다른 것들끼리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대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술에서의 대비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혀 다른 것이 어울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비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인데도 한 화면 속에서 대비를 줌으로써 다른 것을 강하게 하고 그것이 작품으로서 성화되는 그런 대비의 원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어떠한 재료의 성질 혹은 색채의 성질 이런 것, 혹은 어떤 크기, 분량 뭐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그런 요소들 중에 둘 이상의 것들이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화면 속에서의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면 조형물 속에서의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공간 속에서 서로 접근도 하고 서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것이 대비의 효과고 대비의 원리에 포함되는 그런 작품의 성질이다. 맞습니까? 대비라는 그런 효과,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러면은 더 좋은 미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대비는 조형 요소들이 뭐 했는 말을 이제 정리를 했는 건데, 대비는 조형 요소들이 서로 반대되어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조형 요소들, 뭐 점선면 이거 빠질 수 없는 거죠. 요소들이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리듬과 균형, 통일 등의 변화를 똑같이 나타나는 균형 요소다. 뭐 리듬과 균형, 통일, 여기서 글로 하니까 또 말로 하니 잘 이해하기가 저도 힘들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는 이런 이런 그림을 가지고 대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죠. 뒤에서 이 글자를 보니까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나타나는 현상 모르겠어요. 수정님도 설명하려고 하니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딱 보면은 야, 이것이 대비구나. 대비 탁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아, 작고 크고 대비, 색채 대비, 색깔의 대비, 형태의 대비 아닙니까? 그죠? 성질, 분량, 크기, 많은 것, 둘 이상의 공간적 접근하는 이 공간이죠. 이것이 나타나면서 내가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런 대비의 효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이 디자인 속에서의 대비. 이런 것들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형태뿐만 아니고 이것이 회화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비라는 것이. 자, 똑같은 그림이 자꾸 나와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대비는 이 서로 반대되어 이런 리듬과 균형 이런 식의 리듬 그리고 상하 좌우에 대한 균형 그러면서 어느 정도 뒤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뒤에 분위기가 은은한 분위기가 있죠. 그림 자체가 이것이 바로 통일의 분위기예요. 통일은 쉽게 그 분위기 좋다. 이 어떠한 뒤에 푸른 배경, 푸른 분위기 속에서 그런 통일 속에서의 변화, 리듬 그러면서도 균형감이죠. 이게 여기까지 끊었죠. 균형이 이게 화면에서 균형이 여기까지 끊어지잖아. 여기 저까지 위에는 올라가죠. 끝까지. 그러면서 화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화면이 그거는 미적 감각, 자기가 느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에 대한 아는 모든 것 그것이 뭐고? 미적 감각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미술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 들었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 모든 것이 미적 읽었죠. 감각, 미적 감각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용준 교수가 그 미학자인데 그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저술했는 그런 문화재청장도 했죠. 그런 분이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이것이 미적 감각과 같은 의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아는 만큼 내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감각이잖아. 미술을 통틀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는 거 그것이 미적 감각이다. 자, 대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대비의 원리, 이 대비의 원리는 자, 밝고 어둡고 이런 게 있죠. 진한 게 또 밝잖아. 그죠? 밝고 어둡고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죠. 화면이 밝은 색이고 어두운 색이잖아요. 자, 밝고 어두움이 있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습니다. 이게 딴 데는 없나? 여기 있는데 자 이게 더 그림 설명하기 좋죠. 진출이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진출이 있으면 후퇴가 이 진출이나 후퇴나 뭐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나가는 거 앞으로 나왔죠. 이게 이 어떠한 율동적인 이런 선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공간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앞면과 뒷면에 대한 입체라고 하죠. 입체. 이 선 하나로 색채 하나로 우리는 화면이 평면이 아닌 것으로 착각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있고 이게 뒤에 있고 진출 앞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뒤로 가는 것이 있고 자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고 또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또 서로 반대되는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을 눈으로 시각적 대비로서 흑증 효과를 느낀다. 그런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대비나 우리가 이제 조화나 뭐 어차피 조화로운
그런 그림들을 만들려면은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원리들을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다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눈에서 대비를 줍니다. 이런 여기는 대비가 강하게 되고 이거는 대비가 잘 안 되죠. 지금 묻히자, 그죠? 이렇게 갈수록 대비가 강하게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색채로 이래 보면은 유사색일수록 대비가 잘 안 되는 그런 거고, 십색 상황도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싶은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참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뭐 판서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다시 한번 드네요. 자, 이런 것들도 대비 진한 선, 연한 선 뭐 이렇게 해갖고 형태 있는 대비, 선과 둥근과 이런 대비에 대해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림들 오늘 발췌를 해가지고 학생들 소개를 하는데 형태나 색채 또는 같은 요소의 대비를 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리다. 이게 대비의 원리인데 이렇게 색채 이런 파란색과의 대비 저는 학생의 자신의 학생의 그림 이런 것도 대비의 효과를 충분하게 많이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다. 붉은색과 파란색 대비가 이러니까 뭔가가 확 드러나는 것 같이 느끼지죠. 이것이 대비의 효과,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학생이 물을 이제 아껴 쓰자는 그런 의미의 포스터 같은 그런 글도 있고 글자가 있죠. 물을 아껴 씁시다. 여러분들 물을 아껴 쓰자 이런 글을 쓰는 것이 글은 뭐예요? 글은 추상입니다. 그죠? 이미지죠. 이 글을 보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죠. 물을 아껴 쓰자는 것도 추상이에요. 글도 미술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쓰자 하면서 뭐 이렇게 포스터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학생이 7살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7살 학생이 붉은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에 대한 대비의 효과를 빨파노 삼원색을 사용해서 그림에 대한 효과를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학생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으로 표현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자, 똑같은 거예요. 대비를 줬다.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 그렇죠. 또 전혀 다른 극끼리 어울리는 것을 대비. 전혀 다르잖아.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어울리게 형태를 만들고 선을 넣고 색을 넣고 해가지고 이런 다른 어울리는 대조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그림에는 대조라는 대조 효과도 대조의 원리도 사용했고 강조도 했고 다 많은 요소와 많은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대비의 강력한 대비, 검은색과 흰색, 바탕과 선과 둥근 이런 표현과 이런 직선의 표현, 여기서 흰색과 어두운 색의 표현,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이 대비의 원리를 통해서 강하게 강조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런 효과를 노릴 때는 대비의 원리를 활용한 작품을 그리면 된다. 작품을 만들면 된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있는 어떤 극적인 효과 그런 디자인 작품입니다.
이것도 뭐 사선에 있고, 이게 또 대비 효과를 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쇼핑백이라든지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색에 그래서 눈을 강하게 당기고 강한 변화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주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디자인 생활 용품들을 만들 때 혹은 그것들의 포장을 할 때 이런 색채들을 이런 대비 효과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티스입니다. 마티스 야수주의 우리가 지금 뭐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이 서양 미술에 대해서 선생님이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듬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서양 미술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지금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일단 그게 발표가 안 되면은 과제라도 선생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말씀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초록색과 여기 보면은 초록색, 여기 초록색이 있네. 초록색과 붉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보색이죠. 이런 보색 대비되는 대비색, 초록과 빨간물의 빨간색의 대비를 통해서 이 그림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무의식 속에서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강하게 보일 수가 있다. 무의식으로 느끼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무의식 밥을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혹은 과일을 먹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티스라는 작가가 작품을 한 그림입니다. 윤곽선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 윤곽선 사용에 있는 작가가 마티스다. 다음에 점정에 대해서 점점 이 점정이다. 점점 자, 이것 점정은 어떤 원리냐 하면은 질서가 있다. 질서 속에서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질서가 있죠. 질서 있는 변화의 단계가 점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단계를 우리는 점정이다. 점이 점진 점점 앞으로 나가고 점이 점점 이동하고 데코레이션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것이 그라디에이션 그라디에이션 점정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점정의 원리를 사용하는데 이 점정이 미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점점 올라갈 때는 어떤 효과가 되냐면 바로 이 효과가 나와요. 이 효과가 바로 원근의 효과. 그래서 원근의 효과를 평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가까이고 이 평면같이도 보이죠. 자, 평면같이 보이죠. 아니잖아. 여기서 휙 돌아가는 공간이 화면의 깊이가 있죠. 이게 화면이고 이게 점이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게 안으로 뒤로 돌아가는 이 공간이지. 입체. 그래서 입체적 효과를 나타나는 그런 원리고 그런 시각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각하고 비슷하고 뭐 같은 내용이지만은 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근의 효과, 질서에 따라 질서가 있는 그런 변화하는 단계에 따라
입체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점정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물의 파장, 또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도 점정, 점이 이렇게 스스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자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졌어요.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에 그 돌이 번져 나가는 파장이 생기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도 점정이다. 또 계절의 변화, 우리가 시간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이제 어떤 순서에 따라서 변화하는 단계 점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밤낮이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저녁, 아침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단계의 원리를 우리는 미술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원리가 점정입니다. 그라데이션이라고 점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작아지고 밝아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점정도 리듬의 일종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점점 변화지고 점점 옮겨가고 이것은 어떠냐? 이 점정의 조형적 효과는 원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강하다. 있죠. 그리고 똑같이 는 형과 세의 구성에서 운동감과 방향감을 운동감과 방향감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점진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죠. 형태, 크기, 방면, 색채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혹은 증가뿐만 아니고 감소되는 이런 것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현상, 그런 변화의 원리를 우리는 조형의 미술의 차용해서 인용해서 우리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점정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점점 이것도 점정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효과가 바로 설명하는 점정하고, 이것을 이런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명이 되죠. 점점 이게 미술이에요. 미술. 이렇게 점점 그라데이션 점점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밝은 데서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어떠한 질서에 따라 순수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원리. 가잖아요.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이 느끼죠. 이런 변화의 원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점정의 원리를 미술에서 차용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면들이나 선들도 크고 선들도 크게 굵고 작게 갈등 있죠. 굵다가 쭉 말아 연도에 활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보이죠. 이런 어떤 이 점점 이동하는 거죠.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크고 작고 이러면서 어떠한 공간감을 형성시키고 운동감을 나타내죠. 만다랑 비슷한 형식인데 똑같은 점이에요. 점 하나로 미술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소가 점만 들어가요. 점으로서 이 전부 점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점을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눈이 이렇게 있다고 보이고, 이 점만으로서의 미술, 이것도 미술이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작품 4개 작품, 한 작품이 아니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작품, 점만 가지고 작품, 선만 가지고 작품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변화, 순서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요게 같은 식이죠. 띄어진 식이죠. 이렇게 이 색에서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다시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 이 색하고 이 색하고 같죠. 이렇게 질서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림의 어떤 형성, 디자인의